바로 진행할게요. 자, 8시 반 경기. 오케이. 왜 아스날이 저렇게까지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 에버튼 요거 지난 경기 때 빌라가 주전 누수 없이 뭐 풀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본머스한테 졌습니다. 그죠? 원정 가가지고 이 뭐 선발도 그렇고 선발부터 백업 자원들까지 솔직히 빌라가 올 시즌에 저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지난 시즌에 또 감독 바뀐 것도 있었고 말해 그죠? 그래서 나는 나름 좋게 생각을 했는데 승격팀한테 못 이겼어. 졌죠 2대 0으로. 그때 당시에 슈팅 정확도가 무려 13%였습니다. 13%. 거의 극암의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 그 라인업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뭐 디뉴부터 해가지고 카를로스, 뭐 에즈리 콘사, 그지? 캐시랑 가마라하고 맥긴하고 뭐 쿠티뉴, 잉스, 뭐 베일리까지 정말 좋거든요. 전력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지만 호흡이 안 맞아. 답답했습니다. 상당히. 총정리 저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답답했던 빌라고. 그렇죠. 제라드와 램파드의 대결이죠. 그지? 자, 에버튼 볼게요. 에버튼. 일단은 지난 1라운드 끝나고 나서 다시 영입이 일단 있었습니다. 요게 이적 시장이 아직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영입 보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그건 좀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릴에서 그 수미 쪽이랑 센터백 맞던 오나나 일단 에버튼으로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울버햄튼 주장이었죠. 코너 코디가 일단은 임대 왔습니다. 에버튼으로. 자, 아무튼 에버튼은 지난 경기 첼시 상대로 PK 해농사님 득점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외하고는 실점이 없었다. PK 실점. 에버튼도 솔직히 나름 잘 막아줬어요. 특히나 이제 포메이션을 5-4-1로 잡으면서 5명의 수비를 두고 미들라인도 빡빡하게 두면서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공격력이 답답했던 건 맞지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나름 또 두 줄 수비하면서 잘 막아냈고 그리고 지난 경기 보니까 그 이적생들 바로바로 또 기용을 했었고 수비 쪽에서도 뭐 압박도 괜찮았었고 그죠? 근데 후반에 이제 몇 번의 기회가 있긴 했어. 근데 뭐 솔직히 고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체로 들어왔던 알리까지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됐죠. 알리가 내가 봤을 때 날려먹은 게 두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결장자는 타운샌드하고 뭐 안드레 고메스, 르윈. 근데 뭐 고메스는 뭐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지난 경기 선발에 있었던 예리미나가 일단은 뭐 그 경기 시작하자마자 좀 부상을 당했죠, 그지? 그리고 수비 쪽에 고드프리하고 아무튼 이렇게 누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전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막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지난 경기 보니까 타코우스키도 존나 잘해주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뭐 코너코디 임대 왔잖아. 그래도 울버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어냈는데 또 임대도 왔고 그래서 뭐 패터슨이라든지 미콜렌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선발을 기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양 팀 다. 대신에 자 선발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양 팀 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템포가 좀 빨라지고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된다면 백업 자원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자 EPL 같은 경우에 올 시즌부터 교체 카드 5장이죠. 그래서 한 경기 뛸 때마다 어째 보면은 템포를 빨리 뎁스가 좀 두터운 팀들은 템포 해가지고 체력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뎁스 상으로는 에버튼은 좋진 않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업 자원 뭐 5명까지야 주전급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빌라가 유리하다. 그리고 홈이라는 부분. 자, 근데 빌라가 지난 경기 때 승격팀을 상대로 물론 원정 경기였지만 득점도 없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었고 그리고 슈팅 정확도도 굉장히 낮았었고 물론 뭐 잉스라든지 베일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간간히 터지는 뭐 중거리 슈팅도 있긴 한데 언제 터질지 그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확실히 좀 답답함은 있을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반대로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랑 비교해가지고 중원하고 공격 자원들은 뭐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수비 쪽에 이제 누수가 2명 있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 뭐 고든이라든지 뭐 이제 교체로 나와줬던 알리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에버튼에 득점이 있을까가 난 첫 번째 의문이야. 첫 번째 의문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득점이 있을까 의문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언더입니다. 언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면은 빌라가 이기고 오버가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력상으로 뭐 부상 자원도 없고 특별히 뭐 이제 선발급이라 하면 뭐 이제 주전급인데 주전 내지는 준주전급으로 출전할 만한 선수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쪼이 형님 어서 오시고 고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력 대 전력방으로 붙는다면은 빌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빌라가 지난 경기처럼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더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야, 이제 궁금하다. 1번 아스날 승, 2번 레스터 풀, 3번 오바, 4번 언더 가는 사람은 없겠지. 잠시만. 사슴행님 고맙습니다. 아니다. 의외로 이거 언더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최근 맞대결에서 언더가 또 많았잖아. 그지? 3번, 1번, 3번. 좋아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맞대결이죠. 지난 시즌의 맞대결. 그때는 레스터의 누수가 많았었죠. 아스날이 한창 이렇게 또 상승선을 만들고 있던 때였고 레스터는 누수 자원이 많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2대0으로 끝났었는데 자, 아스날 선발 자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단은 뭐 지난 경기 꺼내들었던 애들 전부 다 꺼내들 수 있고요.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던 애들 전원 예상 명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홈 승률이 65%가 65%예요. 65%. 잘해준 것도 있었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레스터 상대로 무난하게 잡아줬던 거. 아무튼 최근에도 상대전적 보면은 아스날이 계속 이기는 추세인데 자, 레스터를 한번 봅시다. 아스날이야 뭐 형님들이 워낙 관심을 갖는 팀이라서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자, 레스터는 지난 시즌 홈에서 승률이 53%였습니다. 53%. 자, 원정에서는 21%였어요.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죠. 자, 홈에서는 득실 모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더 많았어요. 설명하는 거 9시 전에 끝나나요? 뭐 그렇게 맞춰봐야죠. 9시 전에 끝날 정도로. 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레스터가 이렇게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레스터가 지난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레스터 지구도 골 넣고 상대팀도 골 넣고 했던 양 팀의 득점이 있었던 경기가 몇 경기인 줄 아십니까? 원정 경기 하면은 보자. EPL은 19경기죠. 19경기 중에 몇 경기인 줄 알아요? 예상이 안 갑니까? 뭐 대충 뭐 겐또 찍어봐. 17경기입니다. 17경기. 원정만 갔다 하면은 일단은 무승부가 뜨긴 하더라도 일단은 양쪽 다 득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요 못 넣은 두 경기가 있어. 리버풀, 아스날. 리버풀, 아스날. 자, 근데 저는 일단은 레스터가 지금 현재 상으로 솔직히 전력에 있어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애들도 지금은 레스터 입장에서는 많아. 오늘 예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애들 기준으로 지금 이제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뭐 다카라든지 이에나초, 뭐 소윤주, 올브라이튼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레스터도 라인업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비빌 가능성도 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 대신에 얘네가 시즌 초반에 조금 잘해줄 수는 있겠지만 중반기 가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 영입이 하나도 없었거든. 지난 시즌만큼의 또 시즌 초반에 이런 경기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체력적인 부담이 생긴다면은 또 중후반기 가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비에도 문제가 없냐고요? 괜찮아요. 에반스하고 포파나하고 아마티 꺼내 들었는데 뭐 솔직히 소윤주가 나오는 게 낫긴 한데 뭐 아마티도 뭐 지난 경기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레스터의 득점도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생각은 해야 된다. 자, 근데 아스날이 왜 이렇게까지 배당을 받았냐면 아스날이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방에서는 아스날이 우세하죠. 아스날이 전체적인 전력방으로는 우세하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홈에서 상당히 강했다. 요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홈에서 승률이 65%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스터가 원정에서 약했던 부분. 레스터가 원정에서 득실도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승률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스날이 지난 시즌 레스터 상대로 더블을 냈어. 두 번 다 이겼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스날이 홈에서 레스터를 만나게 되면 승률이 81%입니다. 홈에서 레스터를 만나게 될 경우 승률이 81%.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스날이 자, 이 경기에서 형들아 물어봅시다. 누가 먼저 선제골을 넣을 것 같아요? 누가 선제골을 넣을 것 같아요? 아스날이 넣고 레스터가 넣고 아니면 아스날이 넣고 레스터가 넣고 레스터가 골 넣으려다 털릴 것 같다. 아스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오케이. 자, 아스날이 홈에서 레스터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 경기를 이긴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이 만약에 선제골을 넣잖아요. 그냥 그 경기 이겼다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 정도까지 배당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을 받은 건 이해가 된다는 거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 레스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보거든. 예? 진짜 레스터가 이악 물고 뛰면은 진짜 어지간한 상위권 애들도 잡아내는 애들이라 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면 나는 승갈바에는 오버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 쪽 선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무튼 이제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EPL 잘 알잖아, 그지? 내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스날 레스터 이러면 뭐 승오버 깔 거 알아요. 아는데 요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브라이튼하고 뉴캐슬. 야, 이거 좀 궁금한데. 1번 부승, 2번 뉴풀. 야, 이거 좀 궁금한데. 분데스리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 매치네. 맞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배터들 입장에서는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배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브라이튼 경기 때는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 주세요. 자, 지난 경기 때 맨유를 상대로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님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예. 약팀한테 털리고 그 다음 경기 강팀이랑 붙었는데 뭐 배당 한 7배 8배 받아놓고 무승부 띄우는 뭐 아무튼 그런 팀이야. 지난 시즌에 무승부도 15번이나 했었고. 자, 그 지난 경기 때 맨유 상대로 이겼죠, 브라이튼이. 그리고 올 시즌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팀이죠. 자,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에 홈 승률이 26%예요. 19득점, 23실점. 자, 원정 승률이 37%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개쓰레기잖아. 맞잖아. 원정에서 더 잘해. 23득점, 21실점. 네. 오히려 홈에서는 승률도 낮고 득실도 안 좋고 원정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 근데 지난 경기 때 맨유 원정 갔었잖아. 그죠?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네. 그지? 지난 경기 이긴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된다. 자, 아무튼 원정에서 조금 더 잘해줬던 브라이튼이에요. 그죠? 지난 경기 때 전력 누수 없이 경기를 치렀었는데 오늘도 지난 경기 선발 꺼냈던 애들 그대로 예상 명단에 올라가 있고 전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뉴캐슬. 이게 뉴캐슬이요. 지난 경기 때 노팅엄 상대로 이겼잖아, 그지? 내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내가 쭉 말씀드렸었는데 뉴캐슬이 지난 시즌 그 에디아우 감독 오고 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있잖아요. 후반기. 그때만 12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총 승리가 13승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구단주 바뀌고
감독 바뀌고 이 감독 바뀌고 나서도 한 6판 7판 동안 경기력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선수들 영입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 자, 근데 여기서 뉴캐슬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후반기에 12승을 거뒀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너무 잘한 거야. 에디아우 감독이 감독상도 받았어요. 언제였지? 4월 달인가 그때 감독상도 받았어. 자, 근데 이렇게 존나 상승세를 치던 뉴캐슬이 딱 지네들이 있어.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자, 지난 시즌 1, 2, 3, 4위죠. 지난 시즌 1, 2, 3, 4위한테 진 거 빼고는 그 밑에 팀들한테 다 이기거나 비겼습니다. 이해해요? 따지고 보면은 뉴캐슬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강팀 판독기가 된 거야.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번에 뉴캐슬이 이적 시장도 저는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후반기에 그런 이제 강팀들 뭐 첼시, 리버풀, 뭐 맨시티 이런 팀들한테 진 거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다 비벼줬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만 생각하면은 자, 후반기 몇 경기입니까? 19경기죠. 19경기에서 12승 3무 5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승률이 60%예요. 60%. 지난 시즌에 첼시하고 토트넘, 아스날이 시즌 딱 끝나고 나서 승률이 55에서 58% 사이였습니다. 토탈 그냥 한 시즌 토탈. 근데 얘네가 후반기에 승률 60%가 하면은 그냥 존나 잘한 거야. 아시겠죠? 존나 잘한 거고. 자, 요렇게까지 해줬던 뉴캐슬인데 전력에서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전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비 쪽 자원들이 워낙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뭐 메타겟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왔었죠. 임대 왔었는데 요번에 완전 이적했거든요. 그다음에 덴번하고 뭐 셰어 트리피어, 뭐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윌록, 그다음에 생막시맹, 알미론, 칼럼인슨 요렇게까지 예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백업까지도 괜찮아. 지난 경기 이제 보니까 막판에 뭐 기마랑이스랑 보트만 이렇게 둘이 교체했었고, 그 다음에 머피하고 생막싱은 바꿨었고, 그 다음에 윌슨하고 크리스 우드 이렇게 좀 바꿨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백업들까지도 이 주전급들이 넘쳐나는 뉴캐슬이라서 저는 전력상으로는 일단 뉴캐슬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L 같은 경우에 올 시즌부터 교체 카드가 5장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이 템포를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체력 빼고 교체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더 많이 기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주전으로 꺼낼 수 있는 애들만 괜찮아. 백업 자원들은 솔직히 조금 약하긴 해요. 뉴캐슬에 비해서. 그래서 전력방으로는 뉴캐슬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자, 그리고 브라이튼이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더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그렇게까지 또 이 강팀 판독기 역할을 하면서까지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은 프렌을 가고 싶은데, 자, 여기서 문제죠. 자, 나는 프렌을 가고 싶은데 이게 왜 뉴캐슬이 프렌일까? 이게 문제죠. 맨유를 잡아서 그런 걸까요? 브라이튼이? 내가 아는 내용이라면은 이거 오즈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닐 텐데, 그죠? 아무튼 저는 뉴캐슬 프렌이랑 역배 쪽을 보는데 저는 또 요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딱히 주력 부주력급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자, 맨시티 본 모습. 예. 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맨시티가 뭐 일단 지난 경기 보셨겠지만 뭐 홀란드가 일단은 바로 경기 시작 이 개막부터 그죠? 득점을 시작을 했고 뭐
내가 설명해봐야 뭐합니까 이거. 내가 설명해봐야 뭐예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릴게. 이런 배당을 받는 경기들 있죠. 2핸디, 특히나 뭐 3.5핸디까지 나오는 이런 경기들 있죠. 자, 이런 경기에서 진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맨시티가 4대0으로 이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맨시티 마헨을 추천을 해줬어. 맨시티가 4대0으로 이기잖아요. 이건 맨시티가 잘한 거야. 근데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개새끼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야. 맞추면은 이거는 맨시티가 잘한 거고, 틀리면은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막 많이 까십시오. 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셈하고 리즈입니다. 일단은 1차전 때 1라운드 때 사셈이 토트넘 상대로 4대1로 학살을 당했죠, 그지? 학살을 당했고, 그 토트넘한테 또 사셈이 유독 약한 부분에 있었지만, 뭐 그래도 그 경기에서만큼은 우리가 토트넘 승에 마헨 오바까지 그래도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죠? 잘 들어왔고, 자, 일단은 결장자 떠 있는 게 리앙쿠하고 월콧 이렇게 일단은 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브라벤토 떠 있는데 얘는 어차피 뭐 그 백업 자원이라서 뭐 거의 뭐 백업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뭐 크게 볼 거 없고. 자, 명단 예상 명단은 뭐 전력 누수가 뭐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력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예상 명단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자, 리즈가 문제예요. 리즈가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적생들 4명 다 기용했었죠. 시니스테라는 이렇게 부장이라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명 중에서 4명을 기용을 했었어.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일링하고 리안 쿠퍼 같은 경우에 주장 부주장이죠. 얘네들 둘 다 지난 경기에 빠졌었는데 그 백업 자원으로 그 로빈 코우하고 스트라이크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아일링은 결장을 하게 되면서 리안 쿠퍼는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 명단에는 스트라이크하고 그 코빈 로어가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즈가 지난 경기에서 울버 상대로 이겼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리즈의 제시마치 감독도 나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야. 왜냐면 이 감독이 맡았던 게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라이프치히라든지 그전에 짤츠부르크라든지 어느 정도 강팀들만 맡았잖아.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그 라이프치히 강팀을 맡아놓고도 존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지난 한 경기를 이겼다라고 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뭐 필립스라든지 하피냐라든지 이런 메인급들이 빠지고 이제 1000에서 2000만 유로짜리들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평타 수준 하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주전을 꾸렸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 3-4경기 정도는 치러봐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딱 사셈 정도 오늘 만약에 사셈 상대로 이긴다. 그러면 뭐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 자, 일단은 사셈이 정배를 받은 이유. 지난 경기에 토트넘한테 털렸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울버한테 이겼지만 왜 사셈이 정배를 받았을까? 일단 홈이죠. 홈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이 전력 변화, 주전급들의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셈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리고 사셈이 지난 시즌에 리즈 상대로 1승 1무를 거뒀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진짜 존나 핵심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브라이튼 경기 때도 그랬었고 에스턴 빌라 경기 때도 그랬었고 내가 올 시즌에 이 백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왜냐면 EPL도 이번 시즌부터 교체 카드가 5장이에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백업 자원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업 자원들도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뛰었던 애들 한 3, 4명 정도는 백업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즈예요.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백업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어리거나 뭐 2000년생, 2001년생, 20살 초반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량이 안 나오는 선수들. 그런 애들이 백업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선발 명단으로 꺼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최적의 명단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세미 홈에서 얘네들을 말려죽일 생각으로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하고 체력적인 부담을 갖고 가게 된다면은 후반전 가서는 리즈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교체 카드를 쓰는 순간부터 그 경기를 놨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마냥 망구 내 생각인데 제시마치 감독이 일단 초반에 좀 밀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뭐 골을 넣어놔야 후반전 가서 안 밀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리즈가 그래도 지난 경기 때 2골을 넣어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제 저기 뭐냐 뭐 에런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무튼 뭐 지난 경기 또 벤포도 나왔었지, 해리슨도 나왔었고 이제 선발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 없는 리즈다 보니까 저는 한 골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리즈가. 그래서 한 골 정도 해줄 것 같은데 나중에 후반 가서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자, 최근 상대 전적은 언더 쪽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언오버 쪽으로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언오버에서 이 상대 전적을 보면은 언더인데 팀 성향을 보면 오버 같은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레스터 얘기를 하면서 레스터가 원정에서 뭐가 17경기라 했죠? 뭐가 17경기라고? 양득. 양팀 득점이 17경기라고 했었죠, 그지? 자, 근데 사셈하고 리즈하고 얘네 둘이 가요. 지난 시즌 EPL 양득 3, 4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거. 둘 다 지난 시즌에 10 몇이었노? 둘 다 하위권이었잖아. 둘 다 15위, 17위였나? 둘 다 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득으로 3, 4위를 했다라는 거는 지더라도 골은 넣고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사셈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사셈이 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굳이 이 경기를 골라가라고 한다면은 전 오버 쪽이 조금 더 낫겠다. 기본적으로 1대1 깔면은 뭐 오버를 봐야지 안 그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운 더러우면 1대1 무승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야 근데 형들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 큰일 났는데. 설명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나갔네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뭐 했다고 30분이 지나갔노? 아이씨. 잉글이랑 분데스만 하는 거 아니었어? 예? 예? 리그왕하고 세리에하고 에르디비시하고 라리가하고 다 해야죠. 예.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무티뉴하고 세메도하고 일단 결장을 했었죠.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티뉴하고 세메두 그다음에 라울 그다음에 아다마 이렇게 또 결장을 하게 되는데 그 4일 전에 이제 게데스 영입을 하긴 했는데 게데스 영입이 좋을지 안 좋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EPL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장이었죠. 센터백 맡아주던 코디 일단 에버튼으로 임대를 갔고요. 자, 순수하게 전력만으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 포르투갈 멤버들의 포르투갈 국대 멤버들이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큽니다.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 명단을 보면은 아이트 누리하고 킬먼, 그 다음에 콜린스, 조니 카스트로, 덴동커, 네베스, 네투, 화이트, 포덴세, 황희찬인데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봐요. 별로라고 봅니다. 전력 자체가. 예.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울버햄튼 팬이거든요. 울버햄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 개개인 막 이런 인스타도 막 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당장에 큰 기대가 없습니다. 당장에 울버햄튼은 큰 기대가 없다. 자, 대신에 왜 울버햄튼이 이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을까요? 황희찬 팬인가요? 아니요. 저는 네투하고 그 다음에 무티뉴, 세메도 이런 친구들 팬입니다. 포덴세하고 홈이라서 아니요, 상대 전적 때문에. 자, 상대 전적상 울버가 유독 풀럼한테 잘하더라는 거야. 상대 전적을 보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배를 받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야, 지금 이 전력으로 뚫을 수 있겠냐 이거야. 이 전력으로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포덴세라든지 뭐 네투라든지 이런 애들만큼은 나도 인정해. 진짜 리그에서 어느 정도 갭이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은 맞아요. 하지만 그 밑에 받쳐주는 애들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 아시겠죠? 풀럼도 보니까 지난 경기 때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한 경기 보고 평가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언오버요 안 건듭니다. 이런 경기는 건드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간단하게 무만 딱 튕구고 갑니다. 그치. 울버햄튼이 뭐 기회도 많았고 한데 참 진짜 고질병이다. 고질병. 자, 다음 브렌트포드. 야, 이거 존나 궁금하네. 자, 1번 브렌트 풀, 2번 맨유 승, 3번 이 두 개만 하자. 야, 존나 궁금하네요. 시간상 패스할 건 얼렁해야 하지 않을까? 설명이 주옥 같다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예. 내가 한 경기 존나 2-30분씩 시간 끌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근데 왜 안 가는지, 왜 이거를 패스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님처럼 그렇게 호날두 나오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나는. 예? 나는요 축구에 존나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수준의 분석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맞다 싶으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르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유님, 그래 합시다. 예, 그래 합시다. 자, 일단은 내가 지난 경기 때 말했죠. 브렌트포드의 특징이 뭐라 했죠? 야, 이거 지난 경기 때 존나 이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지난 경기 때 특징이 뭐라 했어? 그렇지. 또 자, 지난 이 브랜트포드의 특징이 뭐냐면 레스터하고 브랜트포드 요 경기 때도 그랬었죠. 레스터가 전반전에 한 골 넣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골 더 넣었어. 하지만 얘네들이 브랜트포드가 내가 말했죠. 전반전에 최대한 막아내고 후반전에 쇼 보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난 경기 때 이미 검증을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브랜트포드 최대한 전반전에는 막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자, 근데 맨유가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브랜트포드가 후반전에 맨유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면 레스터전 때 2골을 또 넣었으니까 후반전에 많이 민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자, 그러면 맨유가 전반전에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만 보면 돼요. 어떨까요? 맨유가 넣을 수 있나 없나? 아, 급식이 왜 섹시포드인데 왜 그래? 아, 물론 이제 지난 경기는 나는 이제 안 갔다 보니까 나는 뭐 굳이 크게 상관없지만 아, 맨유가 골을 넣을 수 없다. 형님들 입장에서는 골 넣을 수 없다. 자, 일단은 브랜트포드가 후반전에 상당히 몰아붙이는 팀인데 얘네가 지난 시즌에 승격해서 이걸로 재미 봤습니다. 이걸로 재미 봤어요. 브랜트포드가 이 통계 자료들 쭉 지켜보면요, 전반전에 유독 골이 존나 부족해. 근데 후반전에 골이 존나 많은 팀이거든. 자, 근데 유독 후반전에 골을 많이 먹힌 팀이 있었어. 그러니까 브랜트가 유독 얘네들한테 후반전에 골을 많이 먹혔다고. 그게 누군지 알아요? 맨유입니다. 예, 맨유예요. 자, 나는 일단은 솔직히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트포드는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잘해줬었고 맨유는 또 지난 경기 때 굉장히 못해줬었지만 저는 제가 축구 배팅을 몇 년 했죠. 제가 지금 한 9년 차거든요. 축구 배팅은 9년 차인데 맨유가 원정에서 1.9에서 2.0대 배당 받으면요, 저는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찍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대신에 맨유를 똥배 가면 뿌아지지. 근데 원정에서 1.9에서 2.0대 받으면 저는 일단 찍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내 개인적인 팁이고, 맨유가 이 경기를 질 것 같지는 않다. 유독 후반전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브랜트포드인데 이 포커스가 맨유한테는 안 통해요. 그리고 유독 또 맨유의 급배당이야.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굳이 이 뭐 주력 부주력급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무자비랑 맨유 배당이 좋으니까 무자비에 같이 낀 거 갈게요. 아시겠죠? 그치, 뿌려줘도 이 배당이면 그러려니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맞대결에서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맞대결 2번이지만 2번 다 오버가 났었거든요. 맨유가 유독 또 득점을 많이 넣었던 경기들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오버 쪽도 건드려 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브랜트포드도 뭐 지난 경기 때 레스터 상대로 득점도 실점도 많았던 부분이긴 하니까. 아시겠죠? 아, 유튜브요. 예. 아, 그리고 형님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유튜브 올라갑니다. 예, 자, 아직까지 유튜브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안 될 거야. 뭘로 검색하냐면 공문식의 해외 축구. 예, 요 딱 검색하면은 이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보기 보는 건 솔직히 유튜브가 편하잖아. 맞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올라갈 거야. 오늘부터. 그래서 다시 보기 보는 건 유튜브가 편하니까 아무튼 요걸로 공문식의 해외 축구. 이게 공문식을 어디서 따왔냐면 홍문식에서 따죠. 이 홍스타 형님 있잖아요. 예, 홍스타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공문식의 해외 축구. 이 구독해 주세요. 알았죠? 자, 미리 말할게. 내일 구독자 보고 구독자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내일 프리데이 할게. 알았지? 구독자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내일 프리데이 할게. 알았죠? 약속한다. 자, 몇 명 할까? 몇 명? 구독자 100명 하자. 100명. 야, 지금 126명 들어와 있으니까 100명 하자. 100명. 알았죠? 100명. 프리데이가 뭐냐고요? 주력 부주력 다 공개.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올리면 돼. 오늘 영상을.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고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끝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끝났고 공문식의 해외 축구를 검색해야 돼. 자, 잠시만. 야, 공문식 아니다. 공문식의 해외 축구 요렇게 검색을 해야 돼. 알았지? 공문식이라고 하면 안 돼. 그 가가지고 아직 안 떠. 왜냐면 영상이 없어. 지금 영상이 없기 때문에 공문식의 해외 축구 알았죠? 자, 요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자.